본격 문화재 토크쇼 주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지난 방송이 나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100통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제점만 제기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는 못한다고 하는 거냐? 이런 방송이 막 아주 항의성 전화가 넘어와갖고 이게 조금 어찌됐든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용기를 얻는 분도 있는 반면 또 그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우선 사과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문화재판에 진짜 신진뼈, 굵은 뼈, 오래된 뼈, 두 잔뼈를 굵혀가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임동조 석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동조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문화재 그 수리 길조협회 오기성 씨하고 오늘 좋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다 하셨는데 한번 본인이 알아서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재 수리협회 오기성 실장입니다. 예. 그 수리협회 그러니까 상임실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안 하고 수리협회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렇죠. 각종 뭐 법률이나 뭐 이런 걸 다루시는 분인 거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조율하고 뭐 네.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럼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보유하고 있죠? 네. 문화재 수리 보수 기술자는 제가 예전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현장 경험도 있으십니까? 취득하고 나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좀 젊었을 때 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이게 사실은 더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지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다 보니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그런 거 이제 수리협회에 들어와서 좀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리협회를 좀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수리협회는 문화재 수리업을 하시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그런 협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단체로 지정이 돼서 사실은 전시는 사단법인의 이 협회가 있었는데 그걸 청산을 하고 이제 그 문화재 수리법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조직으로 저희가 재출범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 이제 수리협회는 됐고요. 기능인협회 정확하게 좀 기능인협회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임동정 선생님. 우리 기능협회는 사실 우리 기능인들이 한국에 전체 다 보면 8,300명까지 있습니다. 8,3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가 24개 직종의 기능공들이 모여서 우리 기능공들의 친목을 다지고 우리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가 우리 기능협회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현장에서 사실 진짜 피땀을 흘리고 뭐 혼을 쏟아가면서 우리 귀중한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재를 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업무적인 계층 구조를 나눈다면 가장 최첨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병이네요, 보병. 일선에서. 보병.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병. 여기는 이제 소대장급 되나? 그렇죠. 소대장. 뒤에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짜. 그렇게 자꾸 이제 그 구조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문화재 보호법상에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 문화재 보호법상에 보면 기술자가 기능자를 관리 감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물론 전반적인 학문적인 걸로는 기술자가 좀 뭐 어떤 뭐 규약이나 규칙 이런 거는 잘 알지 모르지만 현장의 기능도에서는 기능인을 따라갈 수 없다. 네. 이것도 뭐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기술자하고 기능자의 그런 위치가 꼭 상하 관계라기 하기에는 조금 사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자의 법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법 수리 등에 관한 법을 보면은 사실 기술자는 현장에서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행정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그걸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기술자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술자는 꼭 수리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각 현장에 이제 이 배치가 돼서 나오는 기술자들은 사실은 그 업체를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급계약의 구조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수리를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수리 업체가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술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구조로 봤을 때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게끔 돼 있어요. 예. 그 구조로 봤을 때는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고서 일을 하는 사람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네들이 져야지 되는데, 작업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지도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은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우리 그 수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대폭으로. 대폭으로 개정되면서 전문 건설업이 그 목공사, 석공사, 본화공사 3개가 생겼습니다. 3개 생기면서 첫째로 등록 요건이 보수기술자 1인, 그리고 해당 기능자 2인 이렇게 됐어요. 등록 요건이. 그것이 보수기술자 1인이 왜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우리 수리법에 제1장 2조 2항에 우리 기능자는 당연하게 기술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요즘 어떤 시대 사조에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에.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작업이 돼가 되는데, 등록 요건이 그래서 되다 보니까 사실 11년도에 사실 그 3가지의 그 전문 건설업이 생겼지만 그래도 3가지 생겨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기술자, 보수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회사를 꾸려 나갔었어요. 한 1년 가까이를 하다가 그 보수기술자는 사실 기능자한테 이렇게 관리 감독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또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에도 원청자인 보수한청업에서 보수기술자 1인이 현장 대리인으로 있고, 또 하나 우리 이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에서 우리 보수기술자 한 사람이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이 원청자에도 한 명이 있고 하도급자에도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럼 원청자는 총 감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계셔야 되는데, 하도급자는 한 사람, 보수기술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그게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수기술자는 우리 상위권에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뭐 석공사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서 뭐 돌을 우리가 움직이는데 좀 도와달라, 뭐 돌을 다듬는데 뭐 해라, 뭐 이런 일을 시켜서는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맞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하죠. 힘든 일을. 그래? 하려고 해도 못하죠. 못하죠. 더 하려고 해도. 뭐 그런 일을 그 기술자라는 사람은 어쨌든 업체를 대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기능인 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문화재 현장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술자 쪽으로는 좀 들어와요. 근데 기능 쪽이 그만큼 잘 안 들어. 힘들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은데 왜 젊은 사람의 지도 관리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역전된 관계에서는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역할이거든요. 역할을 법적으로 주어졌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무리 없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역할이, 기술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만 문화재를 보존을 해야 되는
일을 기술적으로 이끌어나야 된다라고 보면은 그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전통 기술 기법 당연히 필요하죠. 또 하나는 전통 기법이 아닌 방식으로 이 재료의 물성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 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수리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전통 기법으로 그냥 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문화재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자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발주처의 감독관이 잘 그 행정적으로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그냥 기능인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문화재 보존은 사실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봐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막 이 사회적으로 지금도 저희는 문화재 예산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만큼도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은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나라가 그 예전에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크게 문화재로 잘 보존해야 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뭐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쭉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을 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기능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 아니면 전통 기법으로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전통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그러면 누가 고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은 못 한다 이거죠. 그분들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그 기능인 분들은 우리 전통 기법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서는 아주 잘하시죠. 근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한 컨트롤이 있어야지 된다니까. 그게 사실은 뭐 기능인 분들을 부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문화재를 보존함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직능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오시정이 너무 학술적으로만 자꾸 하니 제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 이 문화재 보호법상에 기능인과 그 기술자를 나눠 놓으면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꾸기 전에 기왕 바꿀 거면은 우리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그러면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됐어요.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직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렴풋이나마 공감을 하는 거지 똑부러지게 기술자는 현장에서 이걸 해야 돼 라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문구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빼버리면은 어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면 그럼 기술자는 뭐하러 있냐? 여기 오경 시장님께서 우리 문화재 그 기술자의 정의하고 기능자의 정의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 이제 문화재 기능협회에서 이제 문화재 기능에 대한 정의를 뭐 수정하는 걸 개선하고 내놓고 싶은 것이 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한 가지는 그 보술자의 참 임금 문제, 1년에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임금 문제하고 또 두 번째로는 참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할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전문건설업이 처음 시작해갖고 지금 2018년도니까 7년 됐죠? 한 5군데가 6군데 생겼다가 이제는 전무한 거예요. 목공사, 석공사, 번화공사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문화재청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그 수리기술과장 정영훈 명의로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공문을 받았는데